조선 후기의 화폐. 상평통보의 성공. 실패를 거듭하긴 했어도 조선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화폐를 통용시키고 싶었다. 주조 차익만 해도 그게 얼마인데. 나라 재정이 어려울 때 그만한 게 없지. 그리하여 결국 1678년 숙종은 허적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평통보를 유통시키게 된다. 숙종, 내 이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교환 비율은 은 한 양에 동전 200문이 좋다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세금이나 녹봉의 지급에도 엽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구리를 가지고 밥그릇, 수저, 화로, 촛대 말고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고, 엽전을 만들 때에는 질 낮은 철을 절대로 섞지 않도록 해라. 예전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엽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런 신중함 때문이었을까. 신기하게도 엽전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만세! 아니, 조선시대니까 천세. 고려 성종 이후 근 700년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17세기 후반 숙종 때 와서야 화폐 유통이 성공하게 된 것일까? 이 무렵 조선에서는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어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지. 여기에 담배, 인삼과 같은 상품 작물의 재배도 크게 증가하고, 혹시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도 보급되지 않았나? 아직은 아니야. 감자와 고구마는 19세기에 와서야 일반적으로 보급되거든. 어쨌든 생산성이 늘어나자 잉여 생산물을 팔려는 이들도 생겨났고,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어나자 이들을 사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났으니 때마침 나타난 상평통보만큼이나 휴대하기 좋은 교환수단도 없었지. 외부적으로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16세기 이후 열심히 은을 캐기 시작했던 일본이 17세기 후반이 되면 은이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도 이젠 은이 없으문이나 앞으로는 구리로 결제하겠으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조선에는 상대적으로 구리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시행착오, 인플레이션, 전황현상. 당시 주조청의 작업 모습이다. 상평통보를 갓 도입하여 운영하던 초기에는 운영면에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1695년 10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발생한 을병 대기근 때 정부는 백성 구휼로 초래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평통보를 마구 찍어냈는데, 그러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닥쳤고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쌀 한 말에 50푼씩이나 하다니. 조정은 뒤늦게야 이런 폐단을 알아채고 1698년엔 상평통보의 주조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그리고 무려 33년 동안 통화 발행을 안 했으니 그 사이 화폐의 부족 현상인 전황 현상은 상당했고, 반대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쌀 한 말에 10푼만 받겠다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18세기 초 그렇게 엽전 가치가 오르다 보니 상평통보를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쌀과 옷감은 오래되면 썩기 마련인데 엽전은 그럴 일이 전혀 없더라는. 이런 현상은 19세기 초까지 이어지게 되어 화폐를 찍어내도 꽁꽁 쟁여놓는 터에 제대로 유통되는 양이 적었다. 그런 모순 때문이었을까?
성호 이익과 같은 실학자는 화폐 폐지론, 퇴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익, 돈이 있으면 사치를 일삼게 되니 이딴 돈이 백성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나라의 사치를 금하려면 먼저 돈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상평통보가 안정되기까지 18세기 전황현상에는 재산 축적 용도 외에 일본에서의 구리 수입이 줄어든 데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이젠 구리 광산도 바닥이 났으문이다. 그래서 당시 주조된 상평통보들은 유난히 구리의 함량이 적었고 아연 등으로 원가 절감을 노렸기 때문에 엽전이 쉽게 부스러지고 닳았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들어 동남아의 구리 광산이 개발되자 구리는 습곡산지에서 주로 출토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선 채굴되기 어려운 광물이다. 국제적으로 구리의 값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중국과 일본을 통해 다량의 구리가 반입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선 정부는 풍부하게 상평통보를 찍어낼 수 있었고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황 현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당백전 당오전의 등장.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걸 목격한 흥선대원군은 군대를 만들고 왕권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국가가 돈이 부족할 때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던지 화폐를 발행해서 주조 차익을 챙기던지 하는 것이다. 이때 조선은 당백전이라는 고액의 화폐를 찍었다. 당백전, 일명 땡전이라고 하는 거지. 한 개가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지니거든. 땡전 한 푼 할 때 그 땡전? 맞아. 사실 그동안 조선에서는 고액 화폐가 전혀 없었어. 전부 오늘날 300원짜리 가치의 상평통보뿐이 없었지. 헐. 하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사람들은 화폐의 명목 가치와 실물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상평통보의 5배 실물 가치밖에 안 되는 당백전이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화폐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음. 결국 당백전은 심각한 인플레이션만 초래하고 자고로 돈이란 찍을수록 그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지역마다 화폐 가치가 틀릴 정도였음. 어떤 곳에서 상평통보의 10배, 다른 곳에서는 5배. 당백정, 당오전, 상평통보의 모습이다. 그리고 20년 후 고종은 왕실의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개항자금, 신식군대 창설비 등의 마련을 위해 당오전을 만들게 된다. 한 개가 상평통보 5개 가치를 하는.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된다. 당오전은 상평통보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실물 가치를 지녔는데 백성들은 이걸 5배로 인정하자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당오전은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일부에만 상용이 될 뿐이었다. 그리고 10년 뒤인 1892년에는 백동화가 만들어진다. 오전짜리 백동화는 상평통보 50분의 가치를 했지. 이번엔 구멍이 뚫리지 않은 화폐였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 당시 조선은 당백전 당오전의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일본 화폐를 더 선호하고 있었거든. 일본 화치는 가치가 안정되고 휴대하기에도 더 가벼웠으니까. 또 실질 가치에 비해 명목 가치가 높은 화폐라서 위조 화폐가 워낙 횡행해서 4개 중 1개꼴로 위조 화폐였음. 결국 조선 정부는 또다시 실패를 통감하고 1905년 일본 재정고문이 추진한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유통되었던 백동화를 포함한 모든 조선의 화폐를 회수하기에 이른다. 이때 재밌는 건 다른 화폐들은 모두 다 잘 회수가 되는데 유독 상평통보만 회수가 잘 안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상평통보 명목 가치보다 그 실물 가치, 즉 구리의 가치가 더 높았으니까.